안녕하십니까. 정문일침입니다. 예림당 한번 볼게요. 예림당. 예림당 공부해보자 그래서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연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림당. 연봉을 보게 되면 아직은 연봉에선 이렇게 깬 형태는 아니죠. 여기, 그죠? 2008년서부터 과거 10년 동안 3,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지점만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게감만 보는 거죠. 그죠? 지지를 했었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고요.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3,000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 주가의 한 20년간의 주가를 봤을 때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계속 지켜나갔고 저항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 연도 2019년 내려와서 지금 3,500원, 3,600원대를 지금 딱 멈춘 건지 돌리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는 이탈한 형태를 보이죠. 어떤 그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이탈한 형태를 보이겠죠. 이렇게 잡으면 그죠? 이렇게 월봉에서는 분명 이탈한 형태가 나오지만 연봉으로 아까 봤을 때는 이 자리 그죠? 여기 지지저항이 빽빽하게 놓여 있잖아요. 이 자리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직 연봉의 형태는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저항값 그죠? 저항값이었고요. 지지값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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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지지값을 아직 있는 거죠. 아직 깨진 건 아닌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추세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월봉의 형태에서 이 자리를 여기 지켰었잖아요. 그리고 깨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험해지는 건데 그죠? 혹시나 물을 그럼 요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요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그죠? 그럼 요 그림에서 이제 얘는 고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부딪히는 형태가 되는 이유가 이 5,0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죠? 반등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보다는 반등에서 뚫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을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속였다. 내지는 뭐 휩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여기서 트랩을 주거나 휩소를 주거나 해서 이렇게 살렸을 때 우리는 이걸 지나고 나서 알죠. 트랩이라고 하고 그럼 이거를 살리지 못해서 그대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재 흐름을 깨게 된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주가의 흐름을. 그죠? 뭐 그걸 안다고 그러면 뭐 돈을 엄청 벌겠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만약에 들고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이 저항값이 생겨버렸으니까 5,000원 부근에서 이 부분 저항값이 생겼으니까 5,000원을 만약에 와준다고 그러면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준을 어디서 잡고 내가 대응을 할까라고 보면 이런 거죠.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매매할 때 기준을 잡고 매매한다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이렇게 온다면 2,500원까지 깨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나는 손절하기 싫으니까 손절 못 하겠어요. 그러면 물린 것도 많고 그래서 2,500원을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철저한 이걸 보고 들어갔다가 깨졌을 때 여기서 바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은 반등해 주니까 깨고 나서 반등하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뭐 5,000원 오면 내가 생각하고 어차피 있었으니까 여기서 물 타고 들어가서 단가를 줄여서 이렇게 올 때 빠져나올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매매법은 있겠고 기준이 있을 거지만 어쨌든 더 좁혀보도록 할게요. 이건 주봉까지 본 모습이고요. 월봉까지 본 모습이고요.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주봉의 형태를 보면 이제 요렇게 아까 그 추세를 이어가면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5,000원대가 보일 거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여기서 반등해줬던 이 부분도 의미가 있었던 거지만 이제 고가를 계속 낮아지는 형태를 지금 아직도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2018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 쭉 예림당의 주가는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는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모습을 보면. 그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연봉에 보면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죠? 연봉까지는 이렇게. 자, 주봉까지 본 모습도 그러한 것 같고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봉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봉을 가게 되면 어떤 그림이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그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주가의 흐름은 작년부터 끌고 내린 게 누구예요? 외국인이 갖다 대량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죠? 외국인들이 이 예림당 주식은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팔았겠죠? 어쨌든 간에 주체 입장에서만 봐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이미 올라갈 때 다 던져버렸죠. 이때, 그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은 예림당이라는 주식을 현재 시점까지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계속, 그죠? 그죠? 어쨌든 올리려고 하는 의지는 현재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슬슬 조금씩 올라오긴 해요. 그죠? 네, 여기 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추이가 좀 나와야 될 것이고 흐름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을 적어도 트렌드를 제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 조금 살린다 이런 느낌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보세요. 개인들은요 내리니까 주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요. 어때? 철저하게 거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래서 이건 턴한다 안 턴한다 주식을 판단하는데 지금 이 예림당이라는 주식을 보고 내가 만약에 물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걸 같이 공부해보자는 분은 분명히 물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같이 공부해보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판단에 그러면 어쩌면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는데요. 지나간 거잖아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뭐 이런다면 모를까. 그냥 제가 예측해보는 거예요. 뭐 지금 이거 상담하는 거 아니니까 공부해보는데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건 주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생각해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연봉에서 누군가 주체가 등장해서 이 주식을 지금부터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기 깨지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밑에 이제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거는 하나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되면 이 저가를 깨게 돼요. 1,000원대를. 그러면 지금도 빠져도 3,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돼버리면 뭐 엄청나게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위험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 거죠. 다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어디? 이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이 가격대. 그죠? 처음 얘기할 때 이 자리. 그죠? 그래서 정확히 보면 2,800원, 그 다음에 2,200원대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이게 근데 연봉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은 되도록이면 그 손익비 자체를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요. 진입해서 내가 수익을 날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차피 수익 날려고 매매를 하는 거지만, 근데 주식 매매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시각적 효과라고 제가 이데일리 방송 TV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이 검정색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가 턴해서 그러면 이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사볼만 하지만 이런 정도 이거 꺾였잖아요. 이렇게 다시 꺾이고 이거 꺾였을 때는 세상 없어서 저는 이거 던지자고 하거든요. 이런 그 검정색이라든지 파란 거라든지 이 빨간색은요,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차트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거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다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활용을. 기준이 갖고 그러니까 차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 그대로 기준을 잡으려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차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즉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주가니까 주식의 가격이니까 그죠? 그 가격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현재 주가 가격이 우하향으로 내려오느냐 우상향으로 올라가느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식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주식을 선호해야 될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세세하게 그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 고점이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그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정말 좋아해요.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여기까지도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도 그죠? 이렇게까지도 그죠? 근데 여기서 고가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저가를 높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근데요, 여기서부터 했으면 이 가야 되죠.
근데 밑으로 빠졌죠. 그러면 저점이 높아지던 개념이 고가가 낮으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무조건 던져요. 일단 손절하고요. 다시 회복하면 그때 다시 해요. 물타는 그런 잘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정문 일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대1용 TV에서 7시, 8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거기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카카오 정문 일침 황철중 대표 최심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 일침이었습니다.